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8월 27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0.3% 올랐고요. 나스닥은 0.44% 상승했습니다. 어제 하락을 했는데 오늘 하루 만에 일단 반등에 성공하는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부분이 시장의 화두가 되고 있죠. 얼마 전에 리사쿡 연준 이사가 대출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 뭐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트럼프가 연준을 흔들기를 했죠. 리사쿡에 대해서 해임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오늘은 그 해임에 대한 통보문을 발송했다, 이렇게 뉴스가 나옵니다.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연준을 장악하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해석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리사쿡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해임은 법률상 근거가 없다, 그리고 트럼프는 그런 권한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해임의 법적 대응 뭐 이렇게 나가고 있죠. 시장에서는 이 법적 대응에 대해서 독립성을 지키려는 그 모습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흐름도 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준도 간접적으로는 그 리사쿠를 지지하는 그런 발언도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연준법에 의하면 연준 이사가 그 불법이나 어떤 큰 문제를 일으켰을 때는 트럼프가 해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해임을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트럼프의 이 발언이 시장에 상당히 의미를 부여했지만, 일단 뭐 시장은 리사쿠의 대응에 크게 움직이지 않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고요. 그 시장은 이제 그래서 실적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내일 발표가 되죠.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발표 안 했겠는데 미국은 이제 오늘 밤이겠죠. 2분기 실적이 어떠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샘 올트만이라고 오픈 AI의 그 CEO가 AI에 대한 거품을 언급 한번 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실적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실적에 따른 시장의 모습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죠. 일단 시총이 4조 4천억 달러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1위죠. 시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6% 정도의 움직임이 있을 거다. 좋든 나쁘든.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6%든 나쁜 쪽으로 6%든 6%는 움직일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362조 원입니다. 360원이면요 하이닉스가 300조 안 되죠. 그렇죠? 하이닉스 같은 종목 하나가 생겼다가 없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삼성전자는 뭐 이거보다 좀 높으니까, 시총이 높으니까 삼성전자 하나가 왔다 갔다 하는 걸 수도 있겠죠. 이거 참 시가총액이 너무 높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로 인한 어떤 시장의 움직임, 그쪽에 이제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상황. 뭐 시장에서는 엔비디아의 기대감이 여전히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도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소비주를 발표가 있죠. 개인 소비주 발표가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9월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왜냐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했는데 그 JP모건에서 자꾸 그 연준이 금리 인하 안 할 거라는 어떤 발언을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보긴 하지만 그게 방향이 좀 다르거든요.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쪽엔 아니고요. 저는 이제 그 아파트 담보대출 받은 사람들이 이자로 인해서 생활비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늘려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지만, 만약 관세로 인해서 이제 원자재가 오르고 그로 인해 제품 가격이 올라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면 사실 금리 인하가 쉽지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이 연준도 뭐 지표를 더 보고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 소비 지출에 대한 부분을 좀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부분이고요. 그다음 프랑스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하나 좀 생기면서, 그것이 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1.7% 하락을 시켰어요. 그런 부분들이 글로벌 이슈가 있었는데 미국만 아무 상관없이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긴축 재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총리가 시임 투표를 뭐 하는 상황이 나오는데요. 야당이 일제히 거부권 행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정부 붕괴가 초읽기 되고 있다. 그래서 새 정부 구성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도 좀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또 유럽은 또 다른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만 살짝 올랐지 전 세계 시장은 별로 안 좋은 상황이었다.
그럼 오늘 미국 시장의 영향을 국내장이 받을 건지 한번 봐야 되겠죠. 우리나라도 아시겠지만 그 세제 개편안에 대한 문제가 좀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런지 어저께 국내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과 코스피가 다른 흐름을 보였어요. 코스닥은 소폭 올랐죠. 코스피는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외국인이 1600억을 매수했는데요. 코스피는 7800억을 매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게 조금 약간 그 문제가 좀 있는 상황이 됐죠. 왜냐하면 코스피가 주도주가 되는데 갑자기 코스닥이 올라와서 코스피가 좀 약간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3200 올라간 지 하루 만에 다시 3200을 내주고 끝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죠. 시장에서는 이제 어떤 해석을 하고 있냐면 코스피 세제 개편에 대한 불안감이 코스피가 하락한 거고요. 코스닥은 바이오에 대한 모멘텀. 왜냐하면 지금 시가총액, 그러니까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다 바이오 쪽이 많이 몰려 있죠. 그래서 그에 대한 모멘텀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요. 이유를 보니까 하반기에 많은 학회가 있더라고요. 임상 데이터 발표. 그래서 뭐 세계 폐암학회라든가 유럽 당뇨학회라든가 뭐 유럽 종양학회, 뭐 약물 전달제 파트너십 뭐 이런 것들 있고요. 글로벌 그런 학회나 뭐 임상 데이터 발표 이런 게 몰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해서 미리 움직이나 이런 생각도 좀 하는 시장의 모습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코스피가 움직이지 않고 코스닥이 움직였다는 것은 개별 종목으로 좀 움직이는 과정인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대형주가 약간 주춤할 수밖에 없는 공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일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 또 어저께 지수의 흐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국 시장의 차트를 한번 보시면 독일, 프랑스, 유럽과 좀 다른 차트예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마이너스 0.9% 갔다 약간 낙폭을 줄이고 끝나는 그런 흐름이었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확 떨어지는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음봉이었는데 살짝 살려놓고 끝나는 거죠. 다우가.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행보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미국과 유럽이 좀 다른 흐름을 보였던 아주 특이한 흐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수급적으로 어저께 우리나라가 좀 달랐고 지수도 달았다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보시면 이 거래소 코스피 코스닥이죠. 보시면 거래소에서 외국인은 7,800억 매도했고 기관은 3,100억을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매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선물도 어저께 외국인이 4,000억 매도했죠. 근데 코스닥을 보면 요걸로 외국인이 4거래 연속 순매수입니다. 그렇죠? 어제 1,500억. 오늘 제외해야 되죠. 이건 이제 현재 그거고요. 3일 연속 매수를 했고 기관은 그냥 눈치 보기 작전. 개인을 팔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이 몰려간 쪽이 바이오 쪽이라서 식총이 높은 종목들이 그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들을 좀 몰리는 상황이었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어떤 수급의 동향이 좀 있었고 지수의 방향성이 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코스피 차트를 좀 보시면 코스피 차트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어저께 음봉이 나오면서 밀렸어요. 일단 오늘 5일선이 올라오거든요. 올라 자동적으로 올라오긴 하는데 오늘 흐름이 되게 중요하죠. 오늘 어저께의 하락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상쇄시키느냐 거기에 따른 부분이 좀 되게 중요한데요. 일단 우리나라는 그 대주주 양도 기준, 양도금액 기준 이게 의미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게 계속 나온 후로 시장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시장이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차트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원달러가 사실은 굉장히 변동성이 큽니다. 어저께 1395원 다시 또 올라섰잖아요. 근데 이제 원달러 왜 얘기냐면 시장에서는 이 달러에 대한 그 가치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연말에 1330원까지 밀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1320원까지 제시한 적 있었죠. 1320원. 그래서 저는 완전 1320원까지 얘기했다가 요 돌아오는 차트를 모습을 보면서 50도 50으로 바뀌었던 그 상황이 됐죠. 지금도 50도 50이거든요. 1320원은 가도 상관이 없고 어차피 이 환율 상황으로는 기술적으로는 좀 높은 곳에 이 세 번째 봉우리가 나오지 않았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만드는 상황이 오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제 이렇게 올라서 지금 1390원대라고 그러는데 시장의 뉴스는 1330원 가능성도 제기되는 그런 뉴스가 있어서 좀 의아한 상황. 물론 뭐
안 된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기술적으로는 완전히 정배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바뀐다? 뭔가 모멘텀이 나오기 전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환율에 대한 대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